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고민이 있을 땐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혜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혜은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아이가 생겨서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혼자 딸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 모임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혼 후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파파였는데요. 우리는 서로 외롭고 힘든 처지라는 공통점 때문에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약 반년 동안 동거하다가 곧바로 재혼했습니다. 재혼 후 저는 그의 도시락 가게에 나가서 일을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연애 기간 동안 다정하고 배려심 많던 남자는 결혼하자마자 돌변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 앞에서 저를 폭행하거나 폭언을 일삼았고 특히 술을 마실 땐 언제나 닥치는 대로 물건을 던졌습니다. 일을 마친 후 가게에서 남편에게 심한 폭행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다행히 옆 가게 사장이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 입건까지 됐지만 남편이 두 번째 결혼인데 이혼은 하지 말아야겠냐면서 합의만 해달라고 애원하길래 처벌 불원서를 써줬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결혼 1년 만에 공황장애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재혼마저 실패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견뎠는데요. 제 딸이 그동안 남편의 자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두 번째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재혼한 지 2년도 안 됐기 때문에 딱히 나눌 재산도 없었고 하루빨리 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에 대한 합의를 전혀 하지 않고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어도 결혼해서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불면증, 불안장애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많이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재산 분할을 하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사실 재혼의 경우에는 다시 실패하기 싫어서 참다가 이혼을 하시는데요. 사연자분은 어떻게든 이제 빨리 이혼하고 싶어서 협의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제 협의 이혼이 나왔는데요. 협의 이혼 절차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직접 얘기를 나눠서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하는 것이라서 이혼 사유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게 특징인데요. 네. 절차는 관할 법원에 협의 이혼 확인 신청을 하면서 시작되고요. 네.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인일 경우에는 한 달의 숙려 기간을 거쳐서 지정된 날 판사 앞에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습니다. 네. 이후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까운 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안 하면 협의 이혼은 유효한 것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협의 이혼, 그럼 재판상 이혼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재판상 이혼은 이혼을 하고 싶은데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협의 이혼과 달리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원에 각자의 이야기를 제출하면 판사님이 이혼 사유가 있는지,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해야 적정하고 아이는 누가 키우는 것이 좋을지를 판단해서 판결로 이혼을 시켜줍니다. 네. 일반적으로 소송 중간에 가사조사 절차라는 것이 진행이 돼서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들에게 혼인 생활 전반에 대해 묻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절차도 있고요. 네. 또 중간에는 조정 절차를 시도를 하는데 이거는 당사자들 간 합의로 분쟁을 종결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보통 위자료나 재산 분할까지 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협의 이혼은 판사님 앞에서 이혼 의사 확인하거나 이제 친권 양육권, 이제 양육비만 정하고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판사님이 전혀 관여를 하지 않죠. 어쨌거나 지금 사연자분은 전 남편과 그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뒤에도 그전 결혼 생활에서 생긴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거든요. 협의 이혼이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도 없었는데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어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만일 위자료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을 했으면 네. 이후에 다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은 협의가 없는 경우에. 네, 하지만 과거에 이혼만 하고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해 아무런 논의가 없었으면 네. 위자료는 불법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그리고 재산 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해당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재산 분할 청구나 위자료 청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해당 기간을 지키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협의 이혼의 경우에도 이혼을 한 날로부터 이제 위자료는 3년, 재산 분할은 2년 안에 할 수 있는데 다만 위자료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없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연자분은 이제 이혼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준비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혼에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겁니다. 네. 협의 이혼할 때 위자료는 당사자들이 정하기 나름이라서 그 액수에 제한이 없지만 재판상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판사님이 법원에 제출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합니다. 네. 이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관계의 그런 사정들,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가 전부 고려되기 때문에 사연자분은 결혼 생활 중 상대방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떻게 고통받았는지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이 사연자분의 사연, 아까 그 본 내용 중에 전 남편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폭행 당했는데 옆 가게 사장님이 신고해서 경찰서에 다녀왔다.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이런 관련 증거도 위자료의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재혼한 남편과 혼인 생활 중에 경찰 신고도 있었기 때문에 경찰 신고 내역, 형사사건 기록이나 상해 사진, 상해 진단서 등을 증거로 준비해서 먼저 상대방의 폭행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또 상대방의 폭언을 녹음한 녹음 파일이랑 녹취록, 상대방의 괴롭힘이 드러나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같은 것들도 전부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신적으로 지금 고통도 많이 당하고 계세요. 네, 이처럼 스트레스로 인해 지금 공황장애까지 발병됐다고 하셨는데 여태까지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을 보여주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위자료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과거를 돌이켜보는 게 힘드시겠지만 증거들을 잘 준비하셔서 늦게나마 반드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그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사연자분은 2년 전에 이제 협의 이혼을 한 이후에도 결혼에서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어서 우울증과 불면증, 불안장애 등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거죠. 협의 이혼을 할 당시에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에 관해서 합의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청구 가능할지를 물어보셨는데요. 과거에 협의 이혼만 하고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면 재산 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위자료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송을 이제 준비하신다면 전 남편하고의 혼인생활 중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잘 증거를 준비를 하셔서 꼭 승소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연 보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YTN 라디오 조인섭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혜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최근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과실치상죄가 적용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과실치상죄의 뜻은 무엇이고 어떤 형량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A씨는 지난해 9월 8일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 그 반려견이 피해자 B씨의 반려견에게 달려들었고 B씨가 이를 막기 위해서 자신의 반려견을 들어 올리자 A씨의 반려견이 B씨의 종아리를 3, 4회 물었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반려견 목줄을 제대로 잡고 있지 않았고요. 입마개도 착용시키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과실치상죄란 과실로 인해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주거지 밖으로 데리고 나올 경우에 반려견이 이탈하지 않도록 목줄을 잡고 있거나 반려견이 입마개를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A씨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B씨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과실치상이 성립한다고 한 것입니다. A씨는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려견과의 산책할 때 목줄과 입마개 착용 꼭 지키셔야 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샤데이의 스무스 오퍼레이터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